그 다른 사람이 아닌 친아버지에게 그 5학년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또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가슴 아픈 상처를 속으로 꽁꽁 숨길 수도 있었지만 용기를 내서 책에 모든 이야기를 밝혀주신 분입니다. 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의 저자이신 김영서 자매님 모셔볼게요.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책이요. 예, 새롭게 하소서팀 네네. 대표로 예, 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입니다. 네. 오늘도 예쁘다. 앉으세요. 네. 아 정말 반짝이네요. 예. 네네, 맞습니다. 아. 형님 먼저 보시고 저희 네. 제가 사서 드릴게요. 아야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데. 오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오프닝에 소개를 했지만 사실 네. 이렇게 좀 밝히고 본인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발걸음이셨을 거리라서 믿어요. 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또 자리를 해주셨어요. 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이제 강연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사건 그 자체보다도 네. 그 살아낸 삶에 대해서 네.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모든 것을 밝히시고 공개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성폭력 상담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사건 관련된 일들을 하거나 이러면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어떤 수치심이나 죄책감으로 가져가는 것들 보면서 되게 안타깝고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책 아까 그 책이 네. 되게 얇잖아요. 아 이게 얇은 건가요? 얇죠. 아 이게? 아 네. 두세 시간이면 읽을 정도로 아, 그래요? 굉장히 얇은데 네네. 그 책을 저는 몇 년 걸려서 썼을까요? 몇 년 아. 걸렸을 것 같아요. 저걸 쓰는데. 글쎄요. 그 수많은 경험의 그리고 시간이 아픔과 고통의 네. 시간들인데 10년이 걸렸어요. 네. 저걸 쓰는데. 근데 음. 기도하면서 멈추고 하나님 정말 너무 아프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치유의 과정들을 글을 쓰면서 겪어냈는데 네. 저는 그 과정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도 네. 예, 이렇게 더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그렇죠? 엄청 꼬맹이죠. 네, 어린 그래서 나이에.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음. 그 어린 꼬맹이가 9년 동안 말을 못한 거예요. 그 사건을 네네. 겪었던 시간 동안. 그죠. 처음 그런 일들을 겪을 땐 정말 많이 맞기도 하고 네. 그리고 혼자서 정말 많이 울면서 하나님 지금 이거 무슨 일이냐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없었죠.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이러던 그렇죠. 때가 아니어서 이게 무슨 일인지도 그렇죠. 이름을 붙일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뭐냐고 너무 아프고 힘들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묻고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게 지냈던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제가 이 죽을 만큼 힘든 일을 이야기 나누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정말 그때가 하나님하고 제일 많이 긴밀하게 대화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좀 이야기하자면 어떻습니까? 5학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에.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어떠셨고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아버지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저는 아빠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네. 그냥 그 사람이 정말 그냥 악 그 자체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아프시고 가정에서 이제 목사님이신데 네. 네.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신데 자신을 제가 볼 때는 사람 안에는 참 악한 욕구들이 다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컨트롤하지 않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저같이 어린 딸에게는 성폭력을 하기도 하고 저희 엄마한테도 폭력을 행사하고 온 가족이 정말 그 가해자의 그 폭력 앞에 그냥 무방비하게
노출되었던 시간들이었고 그 기간이 정말 짧지 않았고 9년이나 지속됐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었어요? 네, 이혼했다가 예. 다시 재결합을 하고 이런 다시 몇 학년 때 재결합을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예.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죄책감이 있었어요. 예. 뭐였냐면 제가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저는 엄마랑 살고 있었는데 예. 크리스마스 날이었나? 하나님 우리 엄마랑 아빠랑 재결합하게 해주세요. 이런 어린애니까 이제 그래.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네네. 기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사실은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신 게 하나님일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 빌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기보다 어릴 땐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이제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진행됐던 것 같고 저는 그 상황에서 워낙 아빠는 폭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아나무인의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약간 저는 약간 사람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디선가 밖에 나가서 좀 이 가정 이야기를 얘기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너 이거 얘기하면 죽어. 뭐 협박도 이런 했네요. 것들을, 네,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목사잖아요. 네네. 교회 안에서는 엄청 위선적으로. 개척교회를 하셨나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엄청 위선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 강당에 이렇게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네. 진짜 못 듣겠는 거예요. 저는. 그럼요. 토 나오죠. 예. 네. 토 나오죠. 그래가지고 저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혼자 성경책을 보거나 혼자서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어떻게든 근데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이 악한 상황을 좀 바꿔달라 네. 제가 그때 100일 기도를 계속 하고 또 하고 해서 17번을 했어요. 100일 기도를 10번. 예. 1700. 그 세대? 학창 시절에? 예, 그때부터 이제 집 나오기 전까지 네. 그냥 계속 하나님 악한 상황을 좀 바꿔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그걸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보면 설교를 하시는 모습이나 같은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기도를 하다 보면 저 같으면 이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또 원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내 하나님은 왜 이 상황을 보시면서도 이럴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좀 멀리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랬어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빠라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되게 다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뭐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러는 존재일지 몰라도 나는 생명을 걸고 일단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붙잡을 수 생각했기 있는 때문에 분. 맞아요. 대안이 없었어요. 뭐 누구 사람한테 가서 말할 수도 없었고 사실 엄마한테 얘기해 볼 생각은 없어요? 엄마 너무 아프셔서? 엄마는 오히려 엄마는 자기 챙기기에도 급급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엄마한테는 엄마는 어떻게 그때 날 도와주지 않았냐라고 이제 뭐 아빠랑 다 헤어진 다음에 물어봤는데 엄마가 그 얘기 하셨어요. 나도 그때 죽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너무 폭력에 이렇게 무기력해진 사람의 모습을 보았고 그때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미워했거든요 엄마를. 그랬을 저 나쁜 사람 나를 그럼요, 도와주지도 않고 저 그럼요. 아빠로부터 엄마라는 사람이 보호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고통의 상황을 사실 가족이니까 뭐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러면서도 전혀 도와주지 사실 막 이렇게 정확히 그걸 모르지만 다 이렇게 느낌으로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렇게 도와주기보다는 그 가족 치료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 희생양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생양이 폭력에 더 노출되고 그 사람이 더 당할 때 사실은 다른 가족들은 그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가해자로부터는 덜 당하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기 딱 1년 전에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는 어떻게 날 도와주지도 않고 그랬냐. 날 정말 사랑한 거긴 하냐, 딸로서. 근데 엄마가
그렇지 이러면서 내가 나도 죽을 것 같았어 이러면서 엄마가 되게 사과하셨어요 저한테. 그 상황에서 내가 그때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다고. 보통은 같이 탈출을 뭐 계획하거나 뭐 헤어지거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보통 정상적인 상황이면 같이 죽자 뭐 이랬을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네, 맞아요 사실. 음. 근데 너무 무기력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20살 때 엄마가 결혼을 하셨는데 너무 오랜 그때부터 시간 계속 폭력에 노출된 아. 상태로 살았으니까. 너무 두려운 존재였군요. 또 네, 네. 어머니한테도. 뭐 네, 노예와 네. 같이 어, 그냥 네, 맞아요. 길들여져 맞아요. 버렸는데. 맞아, 맞아요. 맞아. 그래서 나중에는 미워하기보다는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그냥 아, 정말 불쌍하게 살다 가신다 우리 엄마도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아니 근데 그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학창 시절에 하면 어렸으니까 갈 데도 없고 어렸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뭔가 이 탈출이 좀 자유롭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예. 되면서부터 예, 대학생이 탈출을 되면, 예. 시도했는데 네, 예. 근데 되게 힘들었던 게 늘 예.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다가 그 차를 대놓고 지켜왔어요 저를. 수업 있는 날 이렇게 감시하고. 혹시라도 도망갈까 봐. 근데 너무 저는 그때 더러운 걸레를 그냥 하루 종일 달고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끔찍하고 사실 그런다고 해서 이제 제 친구들이나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그 아빠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한 거는 얘가 뭐 심장이 약하고 이러니까 내가 늘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나한테 얘기해줘라. 뭐 영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철도까지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부모님, 주변 사람도 아버지니까. 당연하죠. 네. 근데 내가 거기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그때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늘 그렇게 감시하고 있고 그냥 수업이 끝나면 바로 차에 태워서 집으로 가져간다는 표현이 맞아요. 데려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물건을 챙겨가듯이 저를 딱 학교 데려다 놨다가 하루 종일 감시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래서 탈출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대학교 때 어떤 상담학과 교수님께서 진짜 네. 수업 시간에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와라. 네.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라. 근데 네. 지금은 학교에 상담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렇죠. 그때는 없을 때였어요. 지금 굉장히 익숙해졌지만. 네네. 네, 근데 진짜 그때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처음으로 어른이 외부에 있는 어른이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라는 말을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네. 제가 그 교수님 연구실로 찾아간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얘기를 이제 서울 모초에 있는 상담실에서 이제 상담 연구실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거기로 이제 가출해서 도망갔거든요. 정말 무서워하면서 도망을 겨우 갔는데 이제 그래서 교수님한테 처음으로 사람한테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아빠한테 성폭력이라는 걸 당했다. 그때는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아마 강간을 당했다고 그렇죠.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 선생님께서 잠깐만 저쪽 방에 가서 기다려라 이러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나 좀 쉬어야 돼서 그러나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네. 진짜 숨을 못 쉴 정도로 울었어요. 네. 그리고 처음으로 고백한 거니까. 네, 그리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자 선생님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설마. 엄마 아빠를 연락을 해서 부른 거예요. 나 이런 게 제일 싫어. 이런 게 제일 싫어.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에요? 제가 정말 그 이후 상황이 더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 그 저는 연락을 그래서 하고. 예. 얼마나.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그럼요. 당황스럽고 네. 이제 사실 끌려가면 죽도록 맞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제가 그래서 그때 이게 뭐지?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를 따로 불러서 상담도 하시고 막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9년 동안 말 안 한 거 보면 얘도 즐긴 게 아닐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요?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교수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냥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 고통은 끝이 안 나는구나. 세상에 알 수 없고 그렇죠. 그냥 그때도 다시 끌려가서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그냥 그때도 그래서 계속 그냥 내가 혼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제가 교수고 뭐고 됐고 그럼요. 네
가출 청소년 쉼터를 찾아서 혼자서 그냥 탈출을 감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이 사실 시작이 탈출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성공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사실은 네. 그런데 그 과정 전에 정말 여러 번 끌려갔다 다시 잡혀가서 맞고 그 시간들이 계속 반복됐죠. 이렇게 몇 번의 탈출 시도를 하셨는데 이 기나 길었던 터널과 같은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어떻게 끝이 나게 됐던가요? 제가 94년 네. 여름방학 때 네. 탈출을 해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일단은 힘 있는 존재한테 도움을 요청해놔야 다시 끌려가도 내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지? 이러면서 대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가 고민을 하다가 대통령?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남자잖아 이러면서 대통령 부인? 이러면서 제가 그때 영부인한테? 당시에 영부인한테 네.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손글씨로 편지를 쓴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이런 걸 되게 자세히 쓰고 5장 정도를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이거를 근데 청와대에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갖다 줄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가지고 청와대 앞에 있는 우체국까지 제가 막 갔어요. 그런 다음에 저기 청와대 주소가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물어보고 그걸 써서 볼 수 있어요. 예, 청와대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아예 가출을 시도를 하는데 다시 그때는 경찰에 신고를 정말 하는 과정들을 제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사람이 저를 얘가 서울에 있으면 계속 가출하겠다 싶어서 시골로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네. 시골에 어떤 여관에다 가둬놓고 네. 있는데 제가 그 여관에서 탈출할 방법을 너무 고민이 되잖아요. 네. 제가 인터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네. 아저씨, 여관 주인 아저씨한테 네. 아저씨 저 납치됐어요 이러고 딱 끊었어요. 네. 그랬는데 정말로 그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고 네. 그 경찰이 출동해서 왔을 때 제가 이제 아빠라는 사람한테 인질로 잡히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막 달려가서 아무 차나 이렇게 관광객의 차를 아무 차나 탔거든요. 네. 자동차를. 근데 그분이 또 경찰서에 데려다 주시고 네. 경찰분은 또 제 말을 믿어주시고 음. 그곳에서도 너무 무서워서 제가 어땠냐면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질 못했어요. 가해자가 나타나는 장면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이제 안쓰럽잖아요. 네. 그 서장님이 했던 말이 너무 감사했는데 서장실이 제일 안전해. 내 방에 와서 숨어 있으라고. 그래서 서장실에 가서 되게 이렇게 편하게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게 그 여관 주인 아저씨 그리고 그 말을 차에 태워줬던. 차에 태워줬던 시민분들 그리고 저를 안전한 곳이라고 하면서 서장실을 기꺼이 내주셨던 그 서장님 그리고 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님 그리고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님까지 저는 다 이렇게 저한테 그분들이 다 이상하게도 아저씨들이었어요. 근데 저의 편을 들어주시고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네. 그 장면들이 이렇게 쫙 연결이 되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형사나 그랬을 검사님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응원해 주시던가 도와주시던가요? 형사님은 일단 너 잘못 아니라고. 어. 그러면서 정말 밤새 진술을 그때 밤새 봤는데 진짜 담배를 계속 피시면서 열받죠. 예, 그 표현이 맞아요. 네. 진짜 화가 예, 나셨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 다 아버지기 때문에. 나도 애를 키우는데 네. 진짜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막 이러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90년대 초반, 94년인데 어땠냐면요. 여자 경사를 일부러 데려오신 거예요. 여자 형사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과 같이 진술을 받고 그렇죠. 좀 수치감을 덜 느끼게. 예, 그분이 같이 이제 있으면서 뭐 상처 부위나 맞아가지고 이제 온몸에 명이 들었으니까 그런 거 표시하는 거를 그분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 고마운 분이네요.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연락도 그러세요? 됐어서 그래가지고 감사하네요. 예, 이성영 계장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오히려 내가 책을 사서 읽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검사님도 저를 재판정에 한 번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아. 네, 그 자체가 또 수치심을 네, 그리고 무서우니까. 또 아빠를 대면해야 되니까. 네. 그렇지. 예. 그래서 검사실로 불러서 이렇게
아니 그냥 나는 어떻게 지내는지 좀 확인하고 싶었고 그 아빠라는 사람 아예 성도 떼고 살라고 막 이러시면서 정말 저를 그냥 편들어 주셨어요. 그 말이 오히려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전에 어떤 상담학 교수의 말도 안 되는 상황보다 여자 그죠? 교수님인데도 상담학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로는 그게 정말 최고 형량이었대요. 그래서 구속은 됐고. 구속은 됐고 그때 당시에 근데 또 지금은 아마 그러면 큰일 날 텐데 네. 손명순 여사님이 확인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영부인께서 그 편지가 갔어요? 네, 편지가 도착해서 그것도 진짜 청와대로 갔어요. 기적적인 네. 일이네요. 예.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성폭력 상담소로도 혹시 이런 내담자가 있냐 확인하고 그 검사실에도 전화해서 진짜 어머. 이런 사건으로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냐? 있냐 확인하고 YS 시절이네요. YS 정도. 네 맞아요 YS 시절 예, 여사님이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전화하셔서. 네, 그래서 그리고서는 제가 그때 이제 여름방학 때였으니까 네. 사실 돈 한 푼 없이 나와 있었는데 2학기 등록금도 보내주시고 청와대에서? 네. 너무 그때 정말 감사하네요. 근데 그걸로는 위로가 안 되고 일단 그것 좀 비키라고. 네. 몇 년 받으셨어요, 형? 형은 너무 적어서 너무 저걸? 적었어요? 저는 9년을 성폭력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는 네. 예, 9년 예. 네, 그런데 검사는 구형을 몇 년을 원했어요? 구형을 그때 한 15년을 처음에 때렸다고 했나? 때렸는데 그랬는데 재판 이게 절반으로 확 줄었어요. 7년? 7년.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전체가 되게 구형이에요. 높은 형량을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음. 겨우 7년만 있으면 그 사람이 나올 거예요. 다시 나올 거에 대한 그쵸, 맞아요, 당연하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들의 가해자들이 음. 풀려나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를 사실 조두순이 올해 나오잖아요. 맞아요. 조두순이 올해 너무 가을에 끔찍해요. 출소 예정이고 조두순이 교도소에 가면서 그 자기를 잡아놓는 경관들을 째려보면서 맞아요. 나 잘 쉬다가 나올 테니 두고 보자고 했다는 맞아요. 게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법이라는 게 참. 네, 법이 우리나라는 뭐 맞아요. 그 굉장히 짧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아동이나 이런 네네네. 청소년들을 성폭력 평생 했을 못 때 나오죠. 정말 못 나올 거 그냥 그럼요. 각오해야 되잖아요. 네. 네네. 근데 저도 아빠라는 사람이 이제 7년만 있으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어땠냐면요. 나오기 1년 전쯤에는요. 정말 교회당에서 기도를 할 때 등을 이렇게 벽에 기대지 않으면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만약에 맨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거나 이러면 아빠라는 사람이 나와서 등에 칼을 꽂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그래서 늘 내 등이 안전한 거가 나한테 되게 중요한 정말 그냥 원초적인 두려움? 그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을까요? 네. 어때요? 아버지가 이제 그럼 교도소에 잡혀 같이 가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날 것 같지만 나의 생활, 내가 상처받은 내 영혼, 내 마음속에 그 많은 잉어리들이 계속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은 어땠어요? 집을 나와서 저는 나오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냥 원래 거기서 끝이 출애굽하면 끝인가 이랬는데 네네네. 근데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네네. 저는 진짜 안 해본 알바 없이 다 잘한 것 같아요. 막 빵집에서 알바하고 옷집에서 알바하고 막. 근데 정말 많은 그 일들을 하는 거 몸이 고된 거보다 사실은 그 트라우마. 아빠라는 사람이 준 말들 너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넌 내가 망가뜨려놔서 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 이렇게 계속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나오면 그냥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계속 저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자살 시도도 하기도 하고 그냥 그랬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나면 하나님 내가 지옥을 살아서 지옥에 가고 싶진 않다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을 그래도 있었는데 그때 되게 감사했던 게 저는 되게 좋은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었어요. 늘. 네, 지금까지도 그런데 지금도 이 녹화장에서 저가 혼자서 오는 게 걱정되니까 같이 와주신 선생님도 있는데 네. 그냥 저는 늘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한 건 하나님이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수많은 인격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말 선한 모습의 다채로움을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음. 진짜 글로벌하게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외국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프라하에 파파가 있어요. 근데 체코의 아빠가 있다고요? 프라하에 체코에? 예, 제가 프락 파파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메일을 주고 그 받을 맥주 때 마시는 거.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프라하에 여행을 갔을 때 네. 이렇게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 여행을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깁스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체코인 할아버지가 네. 이렇게 백발이신데 음. 저를 보더니 아이고 너 이렇게 여행 혼자 다니기 되게 위험하지 않냐고. 혼자 가셨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네. 자기가 프라하에 며칠 있을 거냐. 그래서 제가 그때 4박 5일 머물고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돌고 네네. 이런 데였는데 그분이 프라하에 있는 동안은 내가 픽업을 해주고 내가 이곳저곳 너 정말 관광객들이 가는 데 가는 거 아니야. 식당도 그렇고 뭐 관광지도 이러면서 그분이 다 이렇게 4박 5일 동안 정말 아니 근데 오히려 이분 뭐지? 그러니까 약간 경계 저도 경계 같은 건 아니었어요? 이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양반도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딱 뭐였냐면 저분 눈빛이 너무 착하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선함을 보셨고. 네네네. 제가 되게 신기해요. 나쁜 사람 아닌 사람을 참 이렇게 하나님이 가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눈을 주셨군요. 네. 아.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기운이 되게 저희는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좋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정말 기운이 크네요. 그러니까 제가 나 오늘 아침에서 샤워 깨끗하게 하고 저도 아침에 큐티하고 왔거든요. 처음 하는 말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이고 네네. 제가 사실 이거를 프로그램 여러 개 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야기들에 되게 진실함이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네. 근데 다행이네요. 저는 그 프락파파는 딱 이렇게 그렇게 계속 해주셔서 정말 4박 5일 동안 가이드도 위험하지 해주시고. 않았어요. 와, 예. 정말 쉽지 않은데. 밥도 다 사주시고 뭐 파크나 캐슬 들어갈 때 다 입장료 내주시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가 왜 나한테 왜 그죠, 이러시나? 그죠.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분한테 선물이랑 이런 걸 사서 이제 보내드리고 네. 그런 다음에 메일로 그런데 제가 거기 있을 때 왜 이렇게 잘해주셨냐고 네네. 너무 신기하다고 동양에서 온 그냥 조그만 그렇죠, 애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코리안 도터라고 부르시거든요. 네. 근데 God has no hands, He has only our hands.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다. 그분은 우리의 손밖에 없다. 저는 근데 그 말을 그냥 내가 어디 가서나 결국 받게 되는 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다 손길이 네네네. 사람을 통해서 한 거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디에서나 정말 사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사람들로 사람에게 입은 상처를 치유해 오셨어요. 되게 오랫동안. 지금도 계속 그 체코 파파랑 연락하시고. 예. 와. 체코파파는 그 프락파파 저한테 메일로 프락파파. 사진 찍은 것도 보내주시고 아유, 좋으신 분이다. 거기서 그 공원에 뭐 계절마다 사진이 어머나, 달라지면 어머나. 예쁜 것도 이렇게 찍어서 어머나. 보내주시고 체코 파파한테 나중에 저희 방송도 좀 링크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모시게요. 그러니까 체코 파파 모시면 너무 좋죠. 오시기 좀 불편했으면 저희가 특집으로 가죠. 그것도 좋죠. 예. 네, 좋은 방법이에요. 네, 좋은 방법이에요. 프라 특집으로. 네, 프라 너무 직접 가이드 아름다웠었어요. 맞아요. 제가 어때요? 되게 이제 뵙고 그 싶고. 후 이야기가 궁금해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고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고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제가 29살 때. 결국에는 신장 네, 그 지병으로? 신장이 안 좋으셨으니까 지병으로. 합병증도 오시고. 그 심장마비로 정말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사실은 장례식 내내 눈물이 안 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워. 네,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사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 어떠냐면요. 네. 엄마 영정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제 동생한테 저거 내리라고. 너무 이상하다고. 엄마가 저기 있는 거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울면서 내리라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 근데 가해자인 아빠도 사실 작년에 죽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계속 연락을 안 하셨고 안 했죠. 출소 이후에도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찾진 않았어요? 사실 예. 어느 날 이렇게 집에 벨이 눌리는데 네.
문을 딱 열었더니 아빠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놀라잖아요. 사실 네. 나의 안전한 당연하죠. 이 공간에 예. 툭 쳐서 나타나다니. 네. 그런데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나 어떡하냐, 나 끌려간다, 나 어떡하냐 이러면서 무릎을 꿇는 채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서서 일단 현관문을 못 넘어서게 나의 이 안전한 나만의 아무튼 이 원룸을 이 사람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데 싶어서 이렇게 딱 막아서고 괜찮다고 가시라고 이러면서 제가 어깨를 이렇게 토닥였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나 어떡하냐고 나 끌려간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괜찮다고 가시라고 이러는데 딱 깨니까 꿈이었어요. 꿈이었어요? 네. 드라마도 아니고 나 진짜 영화도 아니고 너무 마음을 막- 졸였어요. 아 했는데 눈 딱 뜬 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꿈에 네, 그래서 꿈에 제가 찾아오셨구나. 네, 그래서 너무 사실은 이게 너무 오래간만에 꿈에 그렇게 너무 생생하게 그것도 내 집으로 찾아오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이게 뭐지 싶어서 이제 제가 영성지도 받는 저희 백준영 기념교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너무 찝찝하다고 이랬는데 그냥 자세는 나쁘지 않은데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고 그냥 기억해 두고 있어라 이랬어요. 그런데 정확히 한 달쯤 후에 네. 제 막내 동생이 전화를 저한테 해왔어요. 네. 누나 누나 보고 오라는 건 아니고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의식불명이고 지금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냥 죽을 것 같아서 누나한테는 알려 이렇게. 근데 정말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가고 중환자실에 갔을 때 제가 목사님께 그냥 너무 궁금해서 네. 물어봤어요. 내가 이 사람을 보러 가야 되냐고. 아. 사실은 꿈이 생각도 안 났어요, 저는. 예, 예. 그냥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내가 가봐야 되나? 근데 잘 죽어라. 막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예, 저는 그렇게 막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목사님께서 딱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영서자매 지난달에 꿨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꿈에선 그랬잖아요. 잘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 만에 그 중환자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어요. 네. 근데 의식도 없고 이 마스크 끼고 있고 산소 마스크 끼고 있고 이런데 너무 제가 정말 이 상처가 장난이 아니구나 느꼈던 건 그 사람은 지금 거의 식물 인간 상태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다가갈수록 제 몸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냥 지금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죠. 네. 너무 무서워서 제가 진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침대에서 이만큼 서서 귀에다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잘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근데 그렇게 누워있은 지 8개월 만에 정말 죽었어요. 네. 저는 가족들 생각해서 장례식도 갔었고요. 네. 장례식 가서 올케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동생들도 그렇고 누나가 그러니까 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 말이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피해가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너무 자명한 것 같아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어떤 비난의 화살이나 너가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 라고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가족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사고 당한 사람한테 그 자리에 왜 가서 사고 당했어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해서는 안 될 맞아요. 얘기죠. 예. 맞아요. 저도 저희 가족에서 태어나서 이런 일 있을지 제가 그럼요. 몰랐거든요. 예. 그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던 날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사실 딱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제가 막내 올케한테 딱 받고 눈물이 펑펑 나는데 어떻게 나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죽지? 평생 안 했거든요. 저한테 잘못했다는 말 한 적 없고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출소하기 1년 전쯤에 찾아갔었어요. 일부러 감옥으로. 면회를 갔어요? 네. 예. 왜냐하면 나오고 났을 때가 너무 네네. 무서우니까 네네.
가서 정확하게 얘기하겠다. 나는 당신이 망가뜨리려고 해서 망가지지도 않았고 더럽히려고 해서 더럽혀지지도 않았다. 네. 그 얘기를 하러 이제 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떡해요? 나 내년에 나가는데 내 운전면허증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온다는 사실을 알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면서 그리고 감옥에서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대요. 자신이 잘못을. 네, 자신의 잘못을. 그래서 사과를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나한테 할 말이 그 말밖에 없냐. 근데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감옥에서 먼저. 근데 저는 그때도 거기가 어디 지방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여기까지 왔는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안 하냐고. 그리고 그 시골에 어떤 교회당에 가서 정말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고 또 울고 하나님 너무한다고. 미안하단 말 한 번이라도 왜 들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아빠라는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단 말은 해야지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근데 너무 사실 뭐 되게 많이 울어서 쌍꺼풀도 생기고 막 이럴 정도로 제가 울었지만 네. 예, 제가 이제 서강대 다닐 때 맨날 그 침묵기도실에 가서 혼자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계속 울고 또 울고 그랬을 때 사실은 제가 그게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눈물방울을 다 담으신다고 했으니까 네. 내가 그 울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보시겠지 내 울음소리를. 눈물방울 다 모으신다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믿으면서 지금 사실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아마 네. 지금도 이 방송을 보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느끼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은. 네, 저는 일단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도 제가 먼저 도와달라고 청와대에도 편지도 쓰고 네네. 막 이랬잖아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럴 때 그거를 이렇게 나를 비난하는 방식으로나 나를 이렇게 돕지 않고 이렇게 외면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사실은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럼요. 사실 요즘은 상담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1366이 일단 대표적인 전화번호거든요. 1366. 그래서 예. 여성들이 그런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도움이 필요할 때 거기에 전화를 해서 이제 자신의 도움이 줄 수 있는 곳으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가 먼저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어떤 폭력, 그러니까 그냥 뭐 학대든 뭐든 자신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서 자신이 수치심을 가져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당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꼭 제가 이제 가정폭력 예방교육, 뭐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하러 다닐 때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다른 친구가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것 같을 때 이건 오지랖이 아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것 같을 때,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 같을 때 그냥 이렇게 저 집 또 저러네 이게 아니라 그럼요. 예, 적극적으로 정말, 좀 예. 도울 수 그럼요. 있는. 용기 내서 그래야죠. 112도 누르고 그럼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시민 의식을 이렇게 행동으로 네.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뭔가 바람이 있어요. 이 문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삐끄덕거리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맞아요. 때는 저는 지금도 뉴스에 그 온갖 아동 학대에 대한 기사가 날 때마다 저 아이의 눈이 저렇게 시퍼래지고 멍이 저렇게 피멍이 들 동안 맞아요. 지금 저 아이를 아무도 보질 못했을까? 저렇게 이상한 징후가 일어났는데 저 집은 조용했을까 과연?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을까? 저 아이가 갇혀만 있었을까? 그걸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맞아요. 무언가 이상하면,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저는 정말 주저없이 신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 시간에 내가 남의 일인데 뭐 하는 시간에 어떤 생명을 죽어갈 수 있다는 맞아요. 거. 분명히 저는 그 신고라는 것이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맞아요.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화기를 드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한 생명을 구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뭐 그리고 신고를 하셔도 본인이 보호가 되니까 그럼요. 정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좀 없이 그럼요. 적극적으로.